요즘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지난주 제 단골 미용실에 갔더니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했는데, 이제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비싼 관리 프로그램 아니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질문을 듣고 제가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전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중년 여성분들의 고민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숱 감소에 대한 진짜 이야기, 그리고 650만 원짜리 두피 관리 프로그램 없이도 건강한 모발을 되찾는 방법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몸의 변화와 모발의 관계. 우리 머리카락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의 신호등이에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 모발도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죠.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면서 여러 변화가 찾아와요. 예전에는 이 호르몬이 머리카락 성장을 도와줬는데 이제 그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숫자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남성 탈모는 모낭이 아예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여성들은 모낭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작아지고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관리만 해주면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답니다. 제 어머니도 예전에 머리숱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어요. 매일 아침 빗을 드실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후로는 훨씬 좋아지셨답니다. 중년 이후 두피의 특별한 변화. 젊었을 때는 기름진 두피로 고생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호르몬 변화로 피지선 활동이 줄면서 두피가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이 건조함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가려움증, 각질, 민감성까지 가져오죠. 그리고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 돼요. 가려우니까 긁게 되고, 긁다 보면 작은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고, 이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해요. 또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두피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져요. 젊었을 때는 28일 주기로 두피 세포가 새로워졌는데 이제는 40일 이상 걸리니 각질이 오래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저희 이모님은 항상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피 건조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는 훨씬 편안해지셨답니다. 광고와 현실 사이의 간극. 혹시 이런 광고 문구 들어보셨나요? 특허받은 성분으로 탈모를 막아준다. 두피열을 식혀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이런 말들이 불안한 마음을 자극해서 지갑을 열게 만들죠. 특히 두피 온도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들어요. 적외선 카메라로 두피 온도를 재더니 아이고, 열이 너무 많아서 탈모가 진행 중이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 많죠. 그런데 사실 두피는 원래 체온이 높은 부위예요. 머리는 우리 몸 중심부와 가깝고 혈관도 많거든요. 만약 체온이 높으면 탈모가 온다는 이론이 맞다면 더운 나라 사람들은 다 탈모가 심하고 추운 나라 사람들은 머리숱이 풍성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두피열은 스트레스, 즉 열받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가까워요. 제 친구 중에 유명 두피 관리실에서 2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분이 있어요. 6개월 후 결과는 어땠냐고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집에서 꾸준히 관리한 저와 비슷한 수준이었답니다. 여성 탈모의 특징과 대응법.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는 완전히 달라요. 남성은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모낭이 아예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반면 우리 여성들은 정수리와 가르마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모발이 얇아지는 형태를 보여요. 모낭이 완전히 죽기보다는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모발 이식 수술보다는 지금 있는 모발의 건강을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모발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규칙적인 두피 마사지가 정말 도움이 돼요. 비싼 관리실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둘째로 샴푸 방법을 바꿔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신 다음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문지르듯 샴푸하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로 헤어스타일 변경도 효과적이에요. 60대 이후에는 중간 가르마보다 사이드 가르마나 비대칭 스타일이 두피가 덜 보이게 해줘요. 레이어드 컷이나 가벼운 웨이브 펌도 볼륨감을 더해주죠. 우리 동네 할머니 모임에서 한 분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셨는데 갑자기 10살은 젊어 보이셨어요. 단순히 가르마 위치와 레이어드 컷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정말 놀라웠죠. 모발 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소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발 건강이 진짜 비결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어요. 아무리 비싼 샴푸나 두피 관리도 올바른 영양 섭취를 대체할 수 없답니다. 철분은 모발 건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철분은 산소를 모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모낭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모발 성장이 저하돼요. 폐경 이후에는 철분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추천할 때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붉은 고기, 렌틸콩, 시금치, 귀리 같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특히 식물성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된답니다. 단백질도 필수예요. 우리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쉽게 부서져요.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니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해요.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비타민 D도 모발 주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60대 이후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식이 섭취나 보충제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 등이 있어요. 아연과 비오틴도 모발 건강에 중요해요. 아연은 모낭의 DNA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비오틴은 오래전부터 모발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왔죠.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기 어렵다면 종합 비타민이나 모발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 균형 잡힌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제 환자 중에 김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머리숱이 너무 적어져서 외출도 꺼리셨는데 3개월 동안 철분과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신 후에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모발이 더 튼튼해지고 숫자도 늘어나셨죠. 호르몬 균형과 모발 건강. 호르몬 균형은 모발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커지고 그로 인해 모발 성장 주기가 바뀌게 돼요. 일부 여성들은 이런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탈모 증상이 더 두드러지기도 해요. 이런 경우 호르몬 대체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호르몬 대체 요법이 폐경 이후 여성의 모발 밀도 감소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호르몬 대체 요법은 유방암,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모든 여성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에요. 꼭 의사와 상담 후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이 습관이 있어요. 특히 체중 관리가 중요해요. 과체중이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남성 호르몬 증가로 이어져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요즘 저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하는데 머리카락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인 기분도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피 건조함과 가려움증 해결하기. 많은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두피 건조함과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첫째, 샴푸 빈도를 조절하세요. 매일 샴푸하지 마시고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줄여보세요. 너무 자주 샴푸하면 두피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돼서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둘째, 샴푸 제품을 바꿔보세요. 일반 샴푸 대신 저자극성 두피 전용 샴푸를 사용해 보세요. 알로에 베라, 티트리 오일, 시어버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두피를 진정시키고 보습하는 데 좋아요. 셋째, 두피 오일 트리트먼트를 시도해 보세요. 호호바 오일, 아르간 오일, 로즈마리 오일 등을 두피에 가볍게 마사지하면 건조함도 줄이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일주일에 1-2회 정도 자기 전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관리하세요. 특히 겨울철 난방이 가동되는 건조한 환경에서는 실내 습도가 크게 떨어져 두피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을 담은 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두피를 포함한 모든 피부가 건조해져요. 하루에 최소 6-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 어머니는 항상 물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두피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크답니다. 흰머리와 염색의 현명한 관리. 60대 이후에는 흰머리 관리가 큰 고민이죠.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보이면 뽑는 습관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흰머리를 뽑으면 그 자리에 모낭이 손상될 수 있고 심하면 영구적으로 모발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염색은 흰머리를 가리는 좋은 방법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두피가 민감해지니 주의가 필요해요. 화학 염색제는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염색 주기를 최소 4-6주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전체 모발을 염색하기보다는 새로 자란 뿌리 부분만 염색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두피와 모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화학 염색제에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들은 천연 염색제를 고려해 보세요. 헤나는 대표적인 천연 염색제로 젓갈색 계열의 색상을 내며 모발을 코팅해 볼륨감도 더해줘요. 헤나에 인디고나 다른 천연 염료를 섞으면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대안으로 핑크, 라벤더, 실버 등의 파스텔 톤 컬러 샴푸나 컨디셔너가 있어요. 이 제품들은 두피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흰머리에 은은한 색감을 더해줘요. 특히 실버 샴푸는 흰머리에 노란빛을 잡아주어 더 깨끗하고 세련된 회색빛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저희 동네 이모님은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하셨는데 오히려 멋스러워 보이세요. 세련된 실버 헤어에 맞는 옷차림으로 자신감 넘치게 다니시니 다들 멋지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와 수면에 놀라운 영향. 스트레스와 수면이 모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게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하고 휴지기로 들어가는 모발의 비율을 높여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 몇 개월 후에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수면의 질도 모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모발을 포함한 신체 조직의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져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대가 되는 시간대니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갖고 자기 전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제 환자 중에 퇴직 후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되찾으신 후에는 머리카락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마무리.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
지금까지 60대 이후 여성의 두피와 모발 건강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내면의 건강과 자신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모발은 자신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무리하게 젊은 시절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모발 건강은 외부에서 바르는 제품보다 내면의 건강 관리가 훨씬 중요해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분 공급,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모발 건강의 내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화려한 광고나 고가의 제품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관리가 모발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두피를 마사지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어떤 비싼 관리보다 효과적이에요. 60대, 70대 여성분들을 위한 제품들도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리콘이 없는 가벼운 샴푸, 두피 진정 효과가 있는 에센스, 두피 마사지 기구 등이 있죠. 이런 제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되 과도한 기대나 지출은 삼가는 게 현명해요. 마지막으로 모발 관리는 일시적인 관리가 아닌 지속적인 습관의 문제예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현재 있는 모발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나이를 초월해요. 건강한 두피와 모발은 자신감과 활력을 더해주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오늘부터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관리법으로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